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또 진단해보고 지난주 금요일장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 먼저 살펴볼까요? 경제 재개가 되는가 싶더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잖아요. 코로나19가 다시 2차 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현실로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소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남부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이런 쪽이 급증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우려감이 늘어나면서 애플에서 한 4개 주에 걸쳐서 11개 애플 스토어를 일시적으로 좀 다시 휴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다시 지난 2월, 3월에 어떤 확산과 다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은 거죠. 이러다 보니 그동안 좀 지난 한 달 정도 반등을 주도했던 소위 경제활동 재개 주식, 그러니까 리오프닝 스탁이라고 테마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공주, 그리고 호텔주, 그리고 유통주, 그리고 카니발 같은 그 크루즈 선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다가 다시 좀 주저앉는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좀 전통적인 주식들이 좀 안배되어 있는 다우라든가 S&P 500은 지난 주말에 또다시 좀 약간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나스닥은 오히려 사상체육과 주식들이 다시 더 정말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가져온 그런 모습이 됐겠고요. 여하튼 이러다 보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금값이 내리지 않고 있고 금값은 $1,750 수준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플에서 11개의 애플샵을 문을 좀 닫았거든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애플 스토어만큼 사람이 진짜 항상 붐비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도쿄에 가더라도 진짜 바글바글 주말 평일 할 것 없고 오후에 가면 바글바글한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애플 스스로가 밝힌 거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애플 자체는 금요일 날 당일날 보면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소폭의 하락 마감 0.57% 내렸으니까 내렸다고 할 것도 없겠고요. 오히려 제프리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좀 디테일하게 351에서 405달러 올려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월가의 최고 목표치를 시티그룹에서 4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제프리스는 거기서 5달러를 그냥 더 얹어서 내가 최고다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정도 보여주겠고요. 조금 더 높였네요. 네. 5달러죠.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높였고요. 애플도 폐쇄를 한다고 했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매장이 앉을 수 있는 매장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픽업만 할 수 있는 매장을 또 조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타벅스 매장 가면 매번 똑같은 데 가시면 느낌은 계시겠지만 의자 수를 줄인 곳이 있거든요. 테이블 수.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곳들. 그러니까 고정형은 안 되지만 약간 이동이 가능한 것도 한쪽 편에 쌓아놓고 하면서 사람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기억해 보시면 중국에서 제일 먼저 그런 지난 우한에서요. 그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스토어를 점포를 문을 닫고 미국에서 점포를 닫은 것이 애플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애플이 그 당시 했던 제가 멘트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멘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애플이 또 아니 다른 데도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온지 그림을 보여주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애리조나가 지금 사상 최대의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다음은 플로리다인데요. 플로리다도 확진자 수가 최고로 났습니다. 이 두 주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활동 재개했던 쪽으로 많이들 분류되는 곳이 되겠고요. 이쪽 모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한편 S&P 500은 여하튼 지난주 내내 보면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와 금값도 이날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가는 일단 오페크에서 얘기하는 어떤 감산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유가는 40달러 선에 바짝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금값도 이제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75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12개월 금값의 목표치를 2,0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건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 그것은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즉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3개월 목표치는 1,600달러에서 1,800달러를 올렸습니다. 6개월 목표치는 1,650에서 1,900달러 올렸고요. 12개월 1년 목표치는 1,800달러에서 2,000달러 올렸습니다. 다만 금값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그래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대체적인 수단으로 소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가 어느 정도 대체 이루어져서 이런 코로나19가 재유행하게 됐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그 경제활동 쪽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팩트가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반 전부터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아메리칸항공 네. 100%에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4, 5일 만에 그냥 10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반토막이 다시 났습니다. 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공주하면 엄청 이제 많이 회복될 거라고 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유념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순서대로 좀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재개되는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 여행객입니다. 이거는 국내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통 300만 명 정도가 그 수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50만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봐서 25%밖에 아직 안 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식사 예약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부킹해서 그 예약을 가는 것인데요. 지금 저 위에 100%가 정상적인 수준인데 아직 저 바닥이죠. 물론 뉴욕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세컨드 페이즈가 2단계 경제활동 제약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른쪽 끝에 가면 약간 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봤는데 약간 또 불안하다는 얘기 나니까 또 멈칫하는 그런 정도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대중교통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죠. 대중교통은 이제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걷지 않고 대중교통,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이나 미국에서는 강을 건너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시버스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수준이지만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는 아직 40~50%밖에 되지 않은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장은 상당 부분 좀 늘어나고 있고 문을 연 직장 그리고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30%, 5%, 40%밖에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 동생도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부러워해야 되는 상황인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 아직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9월 달까지 최소한 이제 그 연말, 9월 아니면 어쩌면 연말까지 집에서 일을 한다는데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집에서 일하면 좋죠. 많은 사람 좋아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쓰는 돈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스타벅스 가서 뭐 한 잔 할 수 있고 바에 가서 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해서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다른 데로 가면 호텔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호텔이 될까 뭐 에어비앤비인데 요즘 에어비앤비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잘 청결할 수 이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호텔 이용률도 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것에 비해서 40%밖에 아직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가는 좀 회복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항공이 지금 100%가 회복된다? 이거 아직 머나먼 얘기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또 그 미국 대선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후보들은 이제 선거 유세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토요일에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시에서 이제 선거 유세 운동을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아서 이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상당한 코로나19 유행이 돌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멤버 중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모인 장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 확산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한 데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큰 행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확산되면 어떡하냐, 더 안 나가는 거죠. 사실 오클라호마의 저 털사란 쪽에서 이번에 지난주부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오클라호마에서.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간 거거든요. 너무 강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야외에는 지금 사람이 안 모여서 취소되고요. 저 했는데 저기도 이제 많이 안 모였다는 네, 거죠. 생각보다는 좀 썰렁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 시장 미국 투자가들 입장, 주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걱정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주간 단위로 증시를 한번 돌아가서 주간 단위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약간 썰렁한 얘기도 해드렸고요. 일단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져 있고 경제활동 재개가 제대로 기대만큼 안 되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실상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많이들 익숙한 것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약간 더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간 단위 보면은요, S&P 500과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5주 중에 4번이나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3.7%나 올라갔고요. 나스닥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몇몇 주식이 확 나가니까 이제 그거 갖고 있는 분과 갖고 있지 않은 분, 심지어는 갖고 있다가 판 분이 이제 네.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포모란 말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쉽게 해서 왕따 당한 분이 많이 있는 건데요. 나스닥은 무려 6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지도로 한번 색깔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딱 보시면 초록색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요 지금요. 그리고 제일 큰 것들이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도 5% 올라갔고요. 아마존도 5%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것들, 누구나 다 익숙한 것들이 고공행진하고 오히려 사상치효과 행진을 갖고 있는데요. 몇 종목만 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확인해 보여드리겠는데요. 금요일 날이요. 아마존이요. 사상치효과를 찍었습니다. 사상치효과. 이런 사상치효과 가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주식이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기업에 사상치효과 갔을 때 없었음의 스트레스를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거 집에 한두 개 없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클로락스도? 클로락스. 예, 클로락스도 사상치효과를 갖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국도 모든 여러분 보시는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유튜브 어도비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어도비요? 사상치효과 같습니다. 쇼피파이는 제가 귀에 못이 박혀 들어오고 죄송하지만 너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쇼피파이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또 급등하는 모습. 이거 위원님 지인분 중에 쇼피파이 가지고 계신 분 또 누구 계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저랑 잘 알 수밖에 없는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친구는 주식이 2개밖에 없어요. 네. 테슬라랑 쇼피파이 2개.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젊으니까 좋아하니까 사는 건데 그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차트 분석 있죠.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썼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주식 투자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